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알았을 겁니다. 자, 건물 모양을 제가 제대로 보여줄게요. 여기 담이 쳐져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요. 영화 1987에 나왔던 그 장소입니다.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서울 남영역에 있는 경찰 인권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화에서처럼 1987년도 1월 14일에 고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를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509호실에서 고문치사를 당했고요.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기부,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검찰 등등 주요 내부 조직들이 다 연루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국민들의 아주 큰 공분을 샀고, 이로 인해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에 들어가서 이곳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방문증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안내실에서 방문 신청서를 쓰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정문이고요. 뒷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뒷문이에요. 딱 봐도 느낌이 스산하죠, 그죠?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나선형 계단이 나옵니다. 나선형 철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주로 여기 대공분실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와서 머리에 두건을 씌운 채로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하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경찰청 인권센터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보시면 안내도가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4층 박종철 기념전시관과 5층 구조사실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1층은 지금은 홍보관이나 영상 소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인권센터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안내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간첩 수사 업무를 위해 발족되었으며 업무 특성상 해양연구소라는 간판으로 철저히 위장하였고, 수많은 인사들을 취조 고문하던 곳, 특히 박종철 고문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곳이죠. 봅시다. 철제 계단, 제가 말했던 그 철제 계단이 있을 겁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턱 하고 치니 뻑 하고 죽었다. 자, 영화 1987. 이렇게 사람들이 쓴
포스트잇이 있고 여러분들도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포스트잇 홍보 영상들이 있고요. 지금은 경찰이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1층에 홍보실을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우측으로 들어가면 막혀 있는 듯 하지만 철제문이 있죠. 느낌 오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외부에서 봤던 그 뒷문이에요. 이게 바로 뒷문을 통해서 들어온 취조자는 이렇게 철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철제 계단은 보다시피 상당히 원형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빙 돌아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두건을 쓰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두건을 쓰고 올라가니까 앞이 안 보이는 데다가 여기가 몇 층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건축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4층에 도착했습니다. 자, 박종철 기념 전시실이라고 바로 있네요. 여기에 방문록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썼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80년대) 사회상이 설명과 함께 사진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신군부 세력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모습, 그리고 드디어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하는 사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라는 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기사, 최규하 대통령은 이제 신군부가 장악한 후 떠나게 되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죠. 헌법 철폐, 권력형 부조리 척결 등을 주장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실제 다 사진들입니다. 네, 민주화 운동이 됐다가 체류탄, 영화에서 우리가 봤죠, 그죠? 1987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 영원한 청년 박종철이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대생이었다. 당시 선배 박종훈의 소재를 파악하려던 경찰이 고문을 하던 도중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박종철 군의 사망 사고에 대한 당시 신문입니다. 물고문으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박종철 군의 빈소, 서울대 빈소, 그리고 사람들의 규탄하는 내용, 시위 모습, 이 말도 유명했죠.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영화에서도
대사로 나왔었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습, 그리고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들. 여기 대공분실의 모습이죠. 어머니,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일동들의 쓴 글이 있고요. 이제 정면에 보면은 박종철 군의 생전에 쓰던 물건들과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죠. 그리고 공부하던 책들 볼까요? 실제로 사용하던 안경과 시계, 그리고 사체 검안서. 잘 보면 사망 시기와 사망 원인이 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선 잘 안 보입니다. 보입니까? 미상. 사망 원인 미상, 사망 시기 미상. 숨겼다는 거죠. 안경, 그리고 실제로 입었던 옷들과 박종철 군의 대학생 시절 사진입니다.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네요. 사망하기 전 마지막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6월 문구는 일어나게 되죠. 박종철 국민추도식이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직선제의 모습이에요. 26년 만에 국민직선제가 일어나는. 자, 사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가 서울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맘 놓고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제 5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실제 고문 취조가 일어나던 조사실의 모습이고요. 한번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창밖을 보면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이죠? 남영역이라고 해서 지하철역 바로 뒤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철역 진짜 바로 뒤에 있어요. 지하철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걸어 들어온 현재 계단이 아닌 과거 취조되는 사람들이 끌려왔을 계단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아까 봤던 이 철제 원형 계단입니다. 높이가 아찔하네요. 아까 1층부터 지금 여기 5층까지 이 원형 계단을 두 건을 쓴 채 끌려서 올라왔을 겁니다. 힘들게 올라와서 앞이
앞이 안 보이는 채로 끌려온 뒤 이 방 중 어디 한 곳에 들어갔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아주 좁은 창이 나 있습니다. 아주 좁아서 손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창을 좁게 낸 이유도 이 사람들의 탈출을 막고 외부의 감시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지 상상을 하니까 솔직히 조금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제가 봤는데 문마다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있죠. 근데 독특한 점은 아파트는 이 안에서 밖을 관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초점이 잘 안 잡히네. 근데 안에서 바깥을 관찰하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눈을 대보면 이 방 안에서 문 밖을 쳐다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밖에서 안을 보는 건 잘 안 되나?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어느 정도? 직접 눈을 갖다 대고 보면 더 잘 보이는 게 알 텐데, 직접 보면 알 텐데.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하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았던 509실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영화에도 나왔고 실제로도 일이 있었던, 자, 서울대학교 84학번 언어학과 동기회가 깃발이 있고요. 욕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또 특이한 점. 자, 방들이 보면은 다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다. 문과 문이 엇갈려 있어요. 이렇게 이쪽 문을 열면 이쪽 방이 안 보이도록,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혹시나 이 고문을 받고 치조를 받는 사람들끼리 말을 맞출까 싶은 생각에 이런 것까지 염려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촬영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다시피 바깥엔 이렇게 큰 건물들과 대로변이 버젓이, 자, 여기는 조금 더 큰 취조실, 역시나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좁은 창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서 서울 올 때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변한 이곳에 한번 들려서 많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